안녕하세요. 빌딩부부입니다. 오늘은 이걸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하세요. 예전에 저희가 그 찍은 거 기억나시죠? 저희가 최초에 매입을 하려고 했었던 건물, 이제 매입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손미애 팀장이 안 된다 반대를 했던 건물인데, 최근에 이 물건이 다시 매물로 나왔다가 매각이 됐어요. 정확하게 두 배 인상이 됐습니다. 두 배는 조금 안 돼. 두 배죠. 두 배는 조금 안 돼. 네, 세금 제하지 않고 현금 투자 금액으로 했으면 두 배는 됐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매물이 나왔을 때 저도 놀랬고, 놀랐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제가 건축사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이런 그림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좋겠다. 뭐 창이라든가 어떤 주출입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형태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됐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MD 구성하려고 했었던 1, 2층 카페, 뭐 2, 3층 뭐 사무실 정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도 그렇게 구성이 돼서 매각이 됐고, 그래서 와, 우리 걸 봤나? 누가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까지 되게 유사하게 저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이제 그림대로 건물이 리모델링이 됐고, 또 제가 예측했던 금액만큼 채 2년이 안 됐죠. 2년이 안 된 사이에 거의 두 배가 올라서 매각이 됐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뭘 하자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한번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니 뭐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그러게요. 그 사람 앞일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또 들고. 아니 사람 앞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걸 왜 몰라요? 딱 봐도 요거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겠구나라고 왜 예측을 못해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러면 이 얘기가 좀 맞겠네요. 그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이야기 아시죠? 그런 거지 않을까. 그렇다 치고요. 그때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손미애 팀장이 반대로 매입을 못했던 건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이 원래 그 당시에 매매 금액이 20억이 채 안 됐던 한 19억에서 19억 5천 정도의 매물로 나왔었던 건물이에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물의 형태가 이런 형태였는데, 현재 이 건물은 일단 용도 지역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건물의 어떤 용도는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 용도는 매도인분이 이 건물을 칸칸이 다 쪼개서 고시원의 형태처럼 월세를 받는 원룸 형태의 이제 임대 수익을 받고 계셨던 건물이었는데, 그때 당시의 계약 조건이 명도 조건이었어요. 매도자분이 명도를 해주시고 다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저는 이 건물이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한 어떤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주출입문을 좀 더 넓은 그 전면에 좀 배치를 하고, 창문도 굉장히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창문도 좀 이렇게 좀 개방감 있게 통창으로 바꾸고, 내부 공간도 그때 당시에 이제 원룸이었다 보니까 내부가 가벽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던 상태여서 그런 부분들을 다 쪼개서 없애고 하나의 공간으로, 층마다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 사진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공간들이 다 가벽이에요. 주벽이 아니고 나무 판으로 이제 일부 파티션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손대기 쉽지 않고, 네. 좀 사고 싶지 않다. 우리 구독자분도 지금 사진 보세요. 저 어떻게 사가지고 언제 어떻게 공사할까. 별거 겁이 나는 그런 물건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구상했던 거를 현재 지금 건물주분, 아이고, 매도하신 와. 분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셨죠. 와. 그래서 원래는 대단하시다. 이쪽에 출입구가 있었는데, 이 전면에 넓은 면에 이제 출입구를 두 개로 만드신 거죠. 원래 기존에 있던 거하고 오른쪽 문하고. 그때요, 맞아요. 그때 출입문이 이쪽에나 있어서 네. 아이고 문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안 되겠다. 네. 그랬는데 또 저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건물을 진입하는 진입로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이미지가 이 측면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건물주분도 지금 여기에 이제 어떤 그림 같은 거를 맞아요. 좀 포인트를 살려서 좀 더 가시성이 좋아 보이게 이런 포인트를 좀 살리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살리죠. 디테일하신 것 같아요. 창도 이렇게, 원래 이게 기존 창이잖아요. 네. 이 기존 창을 이렇게 잘라서 통창으로 좀 개방감 있어 보이게, 여기 이제 원래 시트지가 붙어 있었던 그렇죠. 자리인데 내부 계단들이 보일 수 있게끔 다 노출을 시켰죠. 그때 딱 조 팀장이 여기는 개방 있게 통창으로 합시다. 딱 그 말 그대로 그냥 딱 네, 그대로 이거 됐어요. 뭐 제2의 조 팀장이 있는 것처럼. 어머. 내부로 보면 더 깜짝 놀랍니다. 내부가 아까 전에 제가 서 있었던 그 좁은 통로, 층고도 거의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좁은 통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머. 와, 충고도 정말 되게 높네요. 생각보다. 천지개벽을 했죠. 충고는 이제 손을 못 보니까 리모델링. 아니죠. 해도. 그때 당시에 이제 원룸이었을 때는 보여지는 천장면하고 실제 천고하고의 공간들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까보지 않는 이상. 깠죠. 저는 깠죠. 저 이렇게 열었죠, 이렇게. 뭐 그때 열어서 번 봤죠. 보셨구나. 지금 현재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천장으로 해서 아예 네, 다 아예, 마감재를 안 노출로, 하고 예. 노출로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대단하시다. 층고 높아 보이죠. 뭐 이런 부분들을 아유, 살려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그 보여지지 않은 모습의 어떤 시크릿한 면을 우리가 발굴해서 밸류할 수 있는 진정하고 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왜 못 봤나 싶어요. 한 이해가 안 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조 팀장이 약간 그때 지금 크리스천이지만 무당처럼 이렇게 된다 했던 거를 그대로 아니에요. 지금 실현을. 그건 무당이 아니고 이 건물이 이렇게 리모델링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여기 프랑스 대사관이 리모델링 한다라고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이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현재 지금 이렇게 프랑스 대사관이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이 됩니다라고 지금 조감도까지 찍어왔고요. 이 지림로도 이렇게 바뀌었죠. 아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주말에 애기 데리고 여기 인근에 이제 놀이터에 가서 여기를 사게 되면 이 아파트를 같이 사서 이사로 오자라고 제일 했었었는데 외국어는 프랑스어로 가자. 네. 맞아. 프랑스 아이들과 키워보자. 우리에게는 불어로 영어보다 불어를 먼저 시키자라고 했었었는데 다 무산됐죠. 주차가 이게 그때 당시 20억대 물건인데 서울 도심에 내 건물에 자주식으로 이렇게 주차가 가능한 건물이 없었어요. 20억이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중요한 건 매각 금액이죠. 그때 당시에 19억 5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매각된 금액이 40억이 안 된 금액 한 39억 한 중반대 정도로 매각이 됐어요. 아직 등기가 아직 안 넘어갔고요. 등기가 넘어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매각 금액을 알 수 있겠지만 물론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좀 많이 내시겠지만 일단 매입하신 쪽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시라서 법인세를 이제 개인처럼 많이 내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놓치고 나서 요즘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제 빚내서 전세 갭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살려고 남편이 했었는데 와이프가 반대를 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때를 왜 투자 안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 내용을 가지고 부부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주님이 그때 위에 이거 사자. 이거 사서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다시 팔면 2배 받을 수 있어. 40억에 팔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꽃방귀를. 웃으면서 내가 진짜 비웃으면서 와 진짜 중개인인데 현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다. 진짜 아유 그건 너무 과하다. 어떻게 그게 2배가 돼. 어디 20억짜리가 40억짜리로 바로 됩니까? 한 10년 걸리겠지 했는데 이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나올 때도 놀랐어요. 아 근데 팔려야지 이랬는데 팔려가지고 제가 그 팔린 다음 날부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뉴스에 나올 정도로 매일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건물주분 되게 축하드리고. 아니 나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데 왜 누굴 축하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중개를 하잖아요. 본인의 건물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데 누굴 믿고 건물을 사요? 아니죠. 저는 약간 보수적인 편인 거죠. 이건 투자 가치가 있다. 네. 근데 이제 뭐 2배까지는 이제 좀 오바다 했고 한 30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39억 거의 39억 5천을 받을 줄 내가 알았나. 정말 대단하다. 저는 원래 계획이 이 건물을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한 5년 정도 보유를 하고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한 50억 정도에 팔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손미애 팀장은 크게 웃었어요. 도둑이다 도둑놈이다. 중개인이 이렇게 하면은 욕 먹는 거라고. 중개인은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 맞아요. 이러면서 그거는 안 된다.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40억이 팔았으면 5년 지나면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아까웠던 놓친 사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저의 매와 같은 눈 굉장히 정확한 그 보석을 정확한, 발굴해내는 그 눈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했을 때는 믿습니다. 예, 믿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종교를 바꿨어요. 조남교라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20억에도 고민했던 그 물건이 갑자기 40억 퍽. 조 팀장이 2명인 것처럼 그렇게 공사를 해서 조 팀장이 한 2배 정도 받고 팔 수 있겠다가 또
아주 그냥 운명처럼. 저거 지금 리모델링해서 파시는 분, 이거 지금 다시 사시는 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샀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있잖아요. 난 또 나 몰래 샀다고. 혹시 법인 냈어? 나 몰래 산 거 아니야? 지금 솔직히 얘기해. 여기까지 하시죠.